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중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이슈들로 지금 세계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바로 들어가면은 요즘 신종 코로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춘절 이후로 그렇죠. 네. 공장 복귀도 좀 늦어지고 네. 연휴도 늘고 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아주 상당히 하향 전망되고 있다. 4%까지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 경제가 사실 2020년에 굉장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식 표현은 뉴 노멀이라고 표현해요. 과거에 네. 고도 성장해서 이제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착륙 하면서 뉴 노멀 경제로 간다. 그 말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축 경제, 경제 주기가 수축에 간다는 표현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이미 굉장히 올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도전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도 보고 또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사태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번 사태를 2003년도 사스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이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를 이렇게 추정을 해요. 네. 근데 2003년도 사스를 보면은 저는 그때 당시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에서 교수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는 2001년도에 중국이 WTO를 들어갔고요. 일단 그래서 글로벌 경제 가치세슬레,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은 2001년 기점을 해서 전반적으로 생산 공장으로서의 성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 소비가 중국 당시에는 굉장히 고도 성장의 단계. 네. 그러니까 ROE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하는 단계에서 그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사태가 터진 시점이 이번처럼 구정이 아니라 구정이 지나서 그게 3월, 4월 확대될 때는 4월부터 지금처럼 이런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국의 소비 추세를 보면 보통 1월에 터져요. 1월에 전체 어떤 이런 소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 해의 소비의 절반이 1월에 발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1월, 2월에 왜냐면 구정에 발생하거든요. 엄청나네요, 비율이. 네. 근데 그러니까 소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이 음력설 기간에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타격이 소비 산업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산업. 예를 들면 보통 중국은 음력설 기간에 집에서 해 먹지를 않고 대부분 식당에 나가 먹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와 서비스 산업이 직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서비스 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지금 비중이 60%예요. 근데 2003년 사스 당시에는 30% 안 됐어요. 절반밖에 안 됐네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제3차 산업이 주도 산업이 아니었고 제2차 산업이 주도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은 소비 산업 그리고 제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 주도 성장으로 가는 이런 경제 구조화에서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번에 이 제3차 산업이 만약에 타격이 지금 굉장히 크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칭화대하고 북경대학이 조사를 했어요. 며칠 전에. 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한 달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 여력으로 한 달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답한 게 한 달만 답한 게 지금 30% 넘었고요. 34% 정도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버틸 수 있다는 게 한 31%에서 둘이 합하면 65%예요. 그럼 3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걸 합하면 85%가 3개월까지 버티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중국 GDP에 대한 공헌율이 지금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이제 6%로 성장하잖아요. 중국 네. GDP가. 그러면 얘네 4분의 1이 다 어렵다고 치면 2%가 떨어지는 거죠.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한 4%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미니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해도 2% 정도의 경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사스 당시에도 2분기 그때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지금 1분기에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2003년 사스 당시에 2분기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때는 1분기에 소비가 확대될 시점이 아니라 2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때 2%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2%인데 지금 그때는 중국 경제가 확장하는 단계에서 터졌고 또 소비가 집중된 1분기 아니라 2분기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가 그때 2분기에 GDP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수축하는 떨어지는 단계에서 또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레버리지를 활용한 업체들은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게 또 거기다 돈 빌려준 자금들이 또 터지고 하기 때문에 미니멈 2%라고 보면 1분기에 4% 나와도 이거는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네. 얼마냐를 떠나서요. 네. 4% 나와도 굉장히 잘 나온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때 교수님 말씀에 1%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일자리가 네. 수백만 개 이상. 그렇죠. 150만 개. 네, 150만 개. 그러면 지금 뭐 2% 정도가 300만 개 300만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한 날아간다는 상황이 됐을 때 생기는 어떤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매년마다 그 민간 업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취직 사이트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했는데 중국의 그 우리가 화이트 칼라, 네. 여기만 회사원들 화이트 칼라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급이 지금 저축이 얼마냐? 저축이 일전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 탄 월급으로 이번 달 말 그러니까 1월이 한 개월이 지나면 다 소진해서 그다음 월급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이 비중이 화이트 칼라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월급 못 받으면 바로 그 즉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회사원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저축이 중국 위안화로 1만 위안에서 5만 위안. 5만 위안이면 원화로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원화로. 네. 1,000만 원. 저축이 이 1,000만 원 정도 있는 인구가 또 한 30% 정도 돼요. 그러면 저축이 지금 3만 원 있다 월급을 못 받았을 때 3만 원을 얼마 살 수 있냐? 북경을 기준으로 하면 아주 시간을 많이 써도 2개월밖에 못 살아요. 지탱이. 그리고 뭐 5만 위안 뭐 이렇게 저축이 있다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뭐 한 3분의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3분의 1 되는 인구가 실직하게 되면 정상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대출을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회사원들이 대부분 집을 살 때 대출을 통해 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쇼후라고 해서 제일 30%만 내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100만 위안이면 한 30만 위안 내면 70% 대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출을 못 갚을 때는 그 부동산이 은행에 들어가겠죠. 근데 은행이 수많은 그 부동산이 들어오면 그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부실 자산이 되면서 전체에게 악영향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사실 불가능하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네. 이제 우리 교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중국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이게 그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부터 중국 정부가 공장 가동을 다 시작하라 했어요. 이게 그 중국의 그 중난산이라는 과학 원사,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높은 이 연구학자를 지칭할 때 쓴 게 원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료 분야에서는 이 중난산이라는 이 사람이 권위적이에요. 네. 근데 이름을 날린 이유가 2003년도에 그 사스 극복할 당시 때문에 좀 이름을 날려서 중국에서 중난산이라는 사람의 판단을 의거를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음력설 전에 그때 1월 24일인가 23일인가 할 때
앞으로 잠복기가 14일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사실은 2월 초에 2월 2나 3 때 2월 3일에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다시 100명 고쳐요. 네. 아니다. 더 가야 된다 해서 그게 일주일을 더 눌러서 지금 2월 10일 오늘부터는 전체 복귀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오늘부터 다 복귀를 해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중국에서 이 사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통계 숫자로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4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네. 사망자가 900명이 넘었어요. 네. 근데 이 통계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아니에요. 이유가 간단해요. 중국도 지금 도대체 얼마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무한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 다 잠재적 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인데 그 사람들 거기서 막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시적으로 이렇게 관리 대상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에 딱 들어가서 통계 잡고 그 사람 조청한 게 누구냐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환자 몇 명이고 그 환자들이 얼마나 밖에 있고 그 사람 누구를 또 접촉해서 그 사람들 이게 지금 통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잠복기가 또 있잖아요 14일.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면은 다른 또 중국의 왕원사라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CCTV 인터뷰에서 사실 2월 말 정도 돼야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이게 변곡점을 모른다. 그리고 2월 말 돼도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될지는 불확실하고 왜냐면 언제 위기의 반환점인지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사실은 지금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지금 상황에서 더 크게 안 하려면 오늘 가동하면 안 돼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이게 자기 고향의 구정 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오고 이 도시에서 또 회사원들이 직장에 하면 사람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집중이 되면은 지금 이미 집중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많은 환자들이 집에 있어라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의료시설 부족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집중하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컨트롤 됐지? 우리가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걸 먼저 하겠냐? 아니면 경제가 이게 샷다운이 되는 걸 컨트롤하겠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선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가지라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버리면 말 그대로 중국발 경제 위기가 지금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바이러스 사태보다도 더 컨트롤할 수 없는 사태니까 오늘부터는 지금 각 성에서 다 내려갔어요. 무조건 복귀하라고. 그러니까 경제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이래요. 경제를 우선시했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냐. 이 상황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데. 지금 판단이 굉장히 지금 저는 앞을 예상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단어 이상으로 심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이제 결정은 난 거잖아요. 네. 다 공장으로 돌아가라. 네. 그럼 이제 공장 돌아가서 네. 다행히 그 우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확진자들 치료가 되고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 다행인데 사방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미 지금 제일 크게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성시가 무한이란 도시가 위치가 중요해요. 무한이란 도시가 중국에서 딱 중원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동서남북의 딱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가기도 가깝고 북쪽 가기도 가깝고 동쪽 서쪽 다 그게 딱 무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이란 도시가 전국 각 지역에서 이 노동자들이 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농민공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전국 각 지역의 회사원들도 많아요. 두 번째 홍콩이나 대만 그 다음에 이 절강성 포함해서 상해나 광동성 이런 발달 중국의 연해도 산동성 연해도시의 간부급 매니지먼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또 우한이에요. 홍콩, 대만 포함해서요. 거기가 외상투자 기업도 되게 많아요. 외국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500대 기업이
다 있고요. 중국의 500대 기업이 거기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사람들도 대만, 홍콩, 상해, 절강, 광동 다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구성을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절강성이 이게 이번에 직다객을 받았어요. 제일 그래. 많은 게 절강성, 원조, 온주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온주가 우한 다음에 직격탄을 받은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절강성의 많은 도시가 지금 폐쇄를 했어요. 항주, 명파, 뭐 타이저우 뭐 이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상해도 곧 뭐 한다는 소식이 이미 나왔고요. 지금 심천, 광주 이미 다 도시봉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한에서 시작이 됐지만 거기에 그 영향, 이 산업의 이 가치 사슬链이 밸류체인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주변 연해 도시로 인류가 이렇게 사람들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면서 거기 지금 중재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도시가 하나하나 지금 폐쇄되기 시작하는데 광주 같은 일선 도시, 결국 지금 상해, 이제 북경까지 일선 도시가 폐쇄되면 중국의 일선 도시와 연해 도시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GDP 50%는 중국이 31개 성시가 있지만 실제는 연해 도시하고요. 특히 일선 도시 얘네들이 50%를 해요. 그러면 얘네가 중재 지역이며 중국 경제 절반은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은 조금 중국 정부의 악의적인데 그런 걸 떠나서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싶어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어렵다. 네. 한국은 인구가 다 합해서 5천 한 뭐 30만, 50만 명이잖아요. 호북성만. 지금 호북성. 무한이 있는 호북성만 상주 인구가 5,300만이 넘거든요. 산동성 같은 데는 인구가 1억이에요. 그러면 그 구성 기간에 사람들이 평상시 같으면 한 4, 5명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적게 움직인 게 한 2.5억 명 정도예요. 적게 움직인 게.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구성전에 이미 우한시가 인구가 한 1,100만 명이 되는데 550만 명이 나갔거든요. 이미. 절반 이상이 나갔네. 막기 전에. 근데 그게 대부분은 주변 도시하고 연해 도시로 나간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 자기 모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활동했을 거 아니에요. 버스 그렇죠. 타고 기차 타고 지하철. 그럼 그 주변에 또 다 전복기. 근데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그 사람 친척이 누구다 이러면 파악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밥 먹었다. 내가 어디 거주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동하는 데에 같이 버스 탔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걸려있으면 그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뭐 이런 진실성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너무 어렵죠. 그러면 지금 중국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더 그렇죠. 파국으로 가냐 안 가냐가 결정될 제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미니멈,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서 정말 양보를 해서 4월 초 이전에는 해결이 돼야 돼요. 4월 초까지. 네. 더 시간을 줘도 4월 중순이에요. 중순. 그래도 이미 힘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3분의 1 기업들이 한 개월 못 버틴다. 그러면 65%가 2개월 못 버틴다. 그게 벌써 2월 3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 변화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지금 WHO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질병이라 그런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가 당연히 처음 난 이게 건데 그 어떤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데이터만 정확하면 대응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모든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언제 이게 그러니까 변곡점이만 빨리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빨리 올수록 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이 적겠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근데 이게 어제도 그저께도 매일 일어나면 3,000명씩 늘어나잖아요.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아니 뭐 10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3,000명 넘게 늘어난다고요. 심각한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게 확진자 수만 늘어나는 거지 그 이심 환자는 지금 그게 그 검사제가 없어서 못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인한테 통화를 해봤는데 이렇대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의심 환자예요. 그래서 내가 검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집에서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도 내가 검사 받는다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막 기침하고 열이 나는데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검사 못 받는다고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검사제가 제일 부족하대요. 아, 검사제가. 그러니까 검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발표된 게 확진자만 나오거든요. 결국 사망자가. 근데 이거 정확성을 떠나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월 초 중순까지 완전히 이게 잡히지 않으면 변곡점이 네. 확산이 딱 증가세가 멈추고 네. 하향으로 반전하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정말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가사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한국에 중국을 간 적도 없고 한국에 살고 그랬는데도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영향이냐? 모든 강연이 취소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이벤트 회사들도 그렇고 다 취소돼 버렸어요. 전부 취소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사는데도 결국 지금 현대자동차가 뭐 내일부터 가동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 제조업체 특히 자동차 영향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더 기다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죠. 아, 그러네요. 네.